네, 이번 발표에서는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는 분야를 좀 소개를 간단히 하고 이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좀 흥미가 많이 생겼던 그 연구 2개 정도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3D 비전에는 되게 다양한 타스크들이 많이 있죠. 먼저 3D 오브젝트 디텍션, 바운딩 박스, 3차원 바운딩 박스의 크기 모양뿐만 아니라 방향까지 알아야 되는 그런 디텍션 타스크도 있고, 텍스트나 이미지에서 3차원 쉐입을 뽑아내는 3D 제너레이션 타스크도 있고, 또 너프로 유명한 레디언스 필드 그런 분야도 있죠. 그 중에서 3D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그냥 휴먼 이미지 등에 인풋해서 그 이미지 안에 있는 사람의 3D 포즈를 알아내는 타스크입니다.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관절까지 포함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타스크인데 그런데 어떤 연구에서는 이 타스크의 인풋으로 휴먼 이미지를 사용하지 않고 진행을 했습니다. 뭘 사용했냐면, 먼저 여기 에고센트릭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1인칭 시점 비디오예요. 사람의 그 눈 시점 비디오고,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나 몸 같은 부분이 잘 보이지 않겠죠. 그리고 또 심지어는 여러분들 집에 다 있을 그 와이파이 라우터에 수신되는 1차원 신호, 그 신호만으로도 3D 3차원의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하고 흥미로워가지고 그 부분을 알아보고 오늘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할 논문은 에고 바디 포즈 에스티메이션 비아 에고 헤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입니다. 스탠포드에서 올해 12PR에 제출한 논문이고요. 인용수는 7배 정도 됩니다. 저자들은 이 모델을 에고라고 불러달라고 했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고센트릭 비디오, 아까 말씀드린 그 비디오에서 그 중간 단계로 먼저 헤드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그걸 그 생성 모델을 사용해서 최종적으로 바디 포즈를 짜라락 생성해내는 건데요. 이걸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에고의 모델 구조 오버뷰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에고센트릭 비디오에서 헤드 포즈를 생성을 해내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슬램이라는 기술이 들어가는데요. 슬램 같은 경우에는 동시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과 매핑을 한다는 건데, 기술적인 설명은 좀 빼고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저희가 아까 에고센트릭 비디오가 이제 연속된 그 1인칭 시점 이미지의 연속이잖아요. 그 이미지들을 찍은 카메라가 어디에 위치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알아내는 기술입니다. 이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결국 헤드가 되겠죠. 사람 머리 기준으로 찍은 거니까. 그거를 이제 카메라가 다음 위치까지 갈 때의 그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 이동 그거를 예측해내는데, 그거를 드로이드 슬램이라고 하는 딥러닝 메소드를 사용해서 예측을 해냈습니다. 이 과정은 일종의 퍼즐 맞추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논문에서는 이 슬램을 단독으로 사용해서 그 머리 움직임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특히 이런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조정을 좀 해주는데요. 첫 번째로 그래비티 넷을 사용했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슬램이 아까 말했듯이 퍼즐을 하나 완성을 했어요. 근데 그 중력 방향이 실제 중력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중력 방향으로 얼라인을 해주려면 기존의 슬램이 예측한 그 카메라 트래젝토리를 얼마나 회전해야 되는지, 그거를 어세션 기반의 그래비티 넷이라는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합니다. 인풋으로는 슬램이 예측한 아까 말했던 로테이션과 트랜슬레이션을 인풋으로 받고요. 거기서 나온 예측해낸 로테이션을 통해 트랜슬레이션을 로테이션 걸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슬램이 예측한 로테이션은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은 헤드가 돌아가는 걸 어떻게 예측을 하느냐? 그거는 헤드넷이라는 모델을 또 따로 또 사용합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에고센트릭 비디오를 기준으로 레즈넷 기반의 옵티컬 플로우 피처 맵을 또 뽑아내서 그거를 그래비티 넷과 비슷하게 어텐션 기반의 네트워크를 통해 태웁니다. 그걸 태우면은 헤드 디스턴스랑 헤드 로테이션을 얻어낼 수 있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제
헤드 로테이션은 아까 슬램이 예측한 로테이션을 대체하게 되고 나중에 사용할 때, 그리고 아까 뽑아낸 트랜슬레이션을 헤드 디스턴스의 거리를 이용해서 좀 리스케일을 시켜주게 되는데, 이 부분의 디테일은 좀 굉장히 복잡해서 좀 여기서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각 시퀀스마다의 시퀀스 이미지마다의 헤드 포즈를 예측하게 되면은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이제 바디 포즈를 예측하는 건데, 이 부분에서는 디퓨전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뜬금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이 디퓨전에 한 그 스몰 xn을 이 전체 시퀀스, 이 바디 포즈들의 시퀀스를 xn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디퓨전 프로세스 그 포워드랑 백워드를 수행을 합니다. 그 리버스 프로세스를 수행할 때는 컨디션 헤드 포즈 전체를 컨디션 C로 주어서 수행을 하는데, 그냥 구체적으로는 그 바디 포즈에다가 그냥 컨캣을 해서 그 트랜스포머 태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바디 포즈를 뽑아내는데, 그래서 학습시킨 결과를 보자면, 이제 밑줄에 있는 게 그 원래 기준이 되는 에고센트릭 비디오입니다. 이런 시야를 가지고 이 시야를 가진 사람이 어떤 동작을 했느냐, 그거를 3차원으로 찾아내 보니까 이 GT 초록색 GT에 대해서 파란색 에고가 굉장히 잘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전에 메서드를 보면은 빨간에도 좀 잘 하고 있긴 한데, 이 사이의 거리, 그 비율 같은 게 좀 엉성하다, 그런 걸 볼 수 있고, 보라에는 그냥 난잡하죠. 그냥 뭐 이제 한 게 없죠. 다음 결과도 보면은 GT가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까지 에고센트릭 비디오에는 분명 없었는데, 파란색 에고가 정확하게 찾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뭐 팔을 들어 올리고 있거나 발을 들어 올리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하고 있죠.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되었고, 이게 비디오와 시퀀스에 관해서 한 모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뭐 시간이 남으면 유튜브에 이 에고를 쳐서 결과를 영상으로 좀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와이파이 라우터의 인풋으로 와이파이 라우터로 잡은 1D 시그널을 통해서 3차원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수행하는 건데, 여기서는 댄스 포즈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얘가 아까 그 짝대기 갇힌 사람 모양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뭔가 그리드, 메시 형식으로 사람의 3D 쉐입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와이파이 시그널을 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기 전에 그 전통적으로 3D 비전에서 사용되는 센서들을 좀 살펴보자면, 라이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600 가까이 하죠. 또 그냥 다른 레이더 디텍터를 보자면 200에서 $600 그 안팎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거를 만약에 뭐 상용화를 시키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또 그런 일반적인 카메라를 사용하는 거는 또 이제 라이팅 컨디션이 좀 구릴 때, 또 오클루전, 옵스타클이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좀 안 좋은 성능에 좀 악영향이 끼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방구석에 있는 와이파이 라우터가 해결할 수 있다고 논문의 저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인풋을 캡처한 세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송신이랑 수신 라우터 각각 한 대씩 있고, 그 라우터당 안테나가 3개씩 달려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그 인풋으로 캡처할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그런 식으로 환경을 전송해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150 x 3 x 3의 앰플리튜드 텐서 그리고 페이즈 텐서를 인풋으로 갖게 됩니다. 그렇게 인풋으로 가진 텐서를 이제 다음으로 모달리티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데, 이 네트워크의 목적은 이제 인풋이 좀 이 업계에서 익숙하지 않은 1D 시그널이다 보니까 이거를 좀 소타 모델을 갖다 쓰고 싶은데, 얘네들이 다 이미지 베이스니까 우리 1D 시그널 베이스드 그 1차원 시그널 베이스를 2차원 이미지로 바꿔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달리티 트랜슬레이션 네트워크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냥 간단하게 아까 말한 두 개의 그 텐서들을 그 플래튼을 시켜서 인코더에 태우고 그냥 단순하게 합치고 또 인코딩하고 그 또 디컨볼루션을 해서 그 3바이 720바이 1280의 이미지와 비슷하게 생긴 텐서를 만들어냅니다. 이를 통해서 이미지 베이스드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게 이제 바꿔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으로 적용하는 거는 와이파이 덴스포즈 RCNN이라는 구조를 사용했는데, 이게 사실 덴스포즈 RCNN이라고 하는 아까 처음에 그 사진으로 보여줬던 여기에 왼쪽에 있는 사진이 덴스포즈 RCNN을 사용한 그 결과입니다. 이 구조를 좀 사용을 하고 싶어서 차용을 해서 조금 변형해서 와이파이 덴스포즈 RCNN이라는 구조를 사용했는데, 거의 실제 원본 모델이랑 거의 차이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키포인트에 대해서 그 관절 등을 확인을 하고, 덴스포즈 헤드에서 UV 맵이라는 걸 이제 프리딕트합니다. 그래서 UV 맵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냥 지구본이랑 세계 지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차원을 3차원으로 리컨스트럭트 할 때 그 정보를 좀 매핑했다는 건데, 좀 복잡하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소개한 모델들만 사용하면 학습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합니다. 거의 80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이미 덴스포즈 RCNN이라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학습이 잘 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티처 네트워크로 사용을 해서 티처 스튜던트 구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미 이 두 모델의 구조는 거의 같고 인풋의 모달리티만 다르기 때문에 이미지를 넣었을 때 그 피처 맵이랑 와이파이 시그널을 넣었을 때 피처 맵이랑 둘의 MSE를 구해서 그거를 총 트레이닝 할 때 로스텀으로 추가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학습을 했더니 되게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과를 보자면 아까 봤던 사진이죠. 왼쪽이 이제 이미지 베이스 한 그 덴스포즈 RCNN의 결과고, 오른쪽이 이 논문에서 제시한 와이파이 덴스포즈 RCNN의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잘 잡죠. 와이파이 시그널로만 한 건데 굉장히 사람의 모습을 이미지 베이스와 거의 차이 없이 잡아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신 단점을 좀 꼽자고 하자면은 이 사람이 없는 곳에서 이제 뭐 귀신 같은 걸 좀 잡아낸다던가, 또 분명 이제 논문에서 맨 처음에 제시를 할 때 이미 RGB 카메라와 다르게 얘는 와이파이 시그널 베이스니까 오클루전 이런 거를 잘 해결할 것이다 했는데 이미지 베이스드보다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에서는 좀 단점이 있긴 했지만 되게 독특한 모달리티부터의 트랜스퍼 러닝에 되게 아이디어를 좀 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짧긴 했는데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